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요, 장수군의 최석진 학예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학예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 장수에서 오셨는데 뭐 태풍 때문에 오는 길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네. 빠르게 왔습니다. 자, 장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사실 장수 역사하면 최근에는 가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연구 상황이나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장수군에서는 1995년 이제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에서 이제 장수군 처음으로 가야 토기가 발견되면서 장수군에 가야 세력이 있었음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2003년 장수 동촌리 고분군을 시작으로 하여 삼복리 고분군, 삼고리 고분군, 노하리 고분군과 같은 고분 유적들과 장수 대적골 제철 유적, 저희 전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철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데 장수군에 있는 가야 문화유산들은 이제 백두대간 서쪽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이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발굴도 활발히 되고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되고 있고. 네,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나눌 이야기가 꽤 흥미진진해요. 이 우리 역사에서 참 정말 잘 알려진 레전드급 그런 인물들 중에 장수 출신들이 많이 있네요. 예. 네. 자, 그래서 그 인물들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몇 분만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위인이 이 황진이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기생이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잘 알려진 논개님을 들 수가 있는데요. 논개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진주에서 사망한 이제 기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논개님에 대한 추모시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의로운 기생, 의기란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서 기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논개님은 기생이 아니라 정유재란 당시 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사망한 최경의 장군의 부인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망하고 왜군의 승리연에 관기로 위장하여 당시 외장이었던 게아무라 로쿠스케와 함께 강물에 투신하여 사망하셨는데 이러한 과거 기록들 때문에 기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생이 네.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진주 광기다 이렇게 알려져 왔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최경혜 장군의 부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건 그러면 지금 학계에서도 뭐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제 저희가 호남 저리록이나 호남 상강 그리고 동감 강목과 같은 이런 고증 기록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주요 역사서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들 좀 하나씩 나눠보기로 하죠. 예. 네. 일단 그 장수 출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거든요. 예. 혹시 이제 그 농계 출신지와 관련해서 좀 흔적이 남아있거나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장수에? 예. 아까 말씀드린 고증 기록들과 민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재 농계님의 출생지는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촌마을은 이제 대곡저수지가 이제 건설되면서 지금 수몰이 되었는데 당시 전해져 내려오던 생가 터를 저희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장계면 대곡 쪽에 저희가 의암 준원계 생가지를 새로이 복원을 하여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이제 지금 논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이름과 관련해서도 여러 설이 있다고요? 예, 이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농계님이 태어났을 때 사주가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난 이런 사갑술의 특이한 사주를 타고난 것을 보고 이제 그 사갑술의 뜻을 새겨서 개해, 개달, 개날, 개시 이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담은 개를 낳는다라는 뜻이 담긴 논개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약간 신빙성의 문제로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기원해서 논계다 예.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주라는 건 어디까지나 당시 그랬다는 거. 예. 네. 이런 부분이고 이름과 관련한 여러 설들도 있고. 근데 이제 농계가 외장을 죽인 장소는 이제 경상도 진주잖아요. 예. 네. 그럼 왜 진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잠시 농계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농계님이 5살이 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당시 이제 농계님의 어머니와 이제 농계님은 이제 작은 아버지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계님이 커가던 중에 이 작은 아버지가 농계님을 민며느리로 팔고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농계님의 어머니는 이 딸을 살리고자 이제 다시 자신의 본가로 도망을 갔었는데 이 민며느리로 가게 되어야 할 집안에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과 관련해서 이제 장수 관하로 끌려오게 되는데 당시 이때에 이 재판을 맡았던 분이 이제 후에 남편이 되는 최경의 현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관하로 끌려오게 되고 이제 전후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제 최경의 현감은 이제 무죄 방면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무죄 방면이 됐는데도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을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이 최경의 현감이 그러면 관하에서 이제 잡일을 도우면서 지내도록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잡일을 이제 돕게 되면서 당시 최경의 현감의 부인이 이 농계님을 딱 보고 이게 재색도 겸비하였고 영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당시 병환 중이었던 그 최경의 현감의 부인이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 논계를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라라고까지 권유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경의 현감의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농계님을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이제 최경의 현감은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병장으로 이제 뛰어난 활약을 벌여서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영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병마 절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진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농계님도 남편을 따라서 진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경의 장군이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예. 이제 그것이 맺어진 인연이 이제 최경의 장군을 따라서 예. 근무처를 따라서 진주로 이동하게 됐다.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최경의 장군 같은 경우에 진짜 최경의 현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공식 기록들이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농계님에 대한 기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책을 예.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쭉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뭐 장수에서 만나게 됐고 민며느리로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 여기에 예.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지역의 야사라든지 좀 이런 것에 남아 있는 건지. 공식적인 네. 기록에서는 이제 남편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저희 네. 지역에서 내려오는 야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며느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관아에 끌려가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최경희 장군과 그 결혼을 해서 예. 남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그 최경의 장군 집안에서 발행한 일휴당 실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언제쯤 밝혀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농계님에 대한 언급은 저희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장수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진주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기생 의기로 이제 농계님이 진주 지역에서 계속 이야기가 내려오자 이 진주 사람들이 이 농계님에 대한 이런 거를 기리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의기 논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공을 들여서 18세기에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도 의기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그쪽에 있는 의암사
의암 바위라든지 의암사가 이제 건축이 되어서 이제 농계님의 얼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 지역에서는 1800년대에 이제 당시 장수 현감이 논계 생장향 수명비라고 해서 농계님의 고향이 이곳이고 농계님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의암사 이제 사당을 세워서 얼을 기리기 시작했고 그 정신을 이제 보존하고자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장수 남산에 있는 현재 있는 농계 사당으로 그 농계 생장향 수명비와 농계 사당이 이제 이건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진주에서 이와 관련한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들어서 공인이 됐고, 예. 네. 그리고 장수에서는 이제 19세기 들어서 이제 이와 관련한 비석이 만들어지고 공식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 이런 건데 예. 지금 광기설과 그다음에 양첩설 이 부분들이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학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맞서고 있죠. 예. 네. 일반 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분명히 최경희 장군 기록에도 남아 있다. 예. 그거 했는데 왜 이게 아직까지도 광기설과 양첩설이 맞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계님에 대한 추모 신화 기록들을 보면 의기란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어우야담이라고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이쪽에 이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진주 관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주에 소속된 관기라는 이제 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첩, 이제 첩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첩이란 이제 일반적으로 첩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한 남자에게 이제 결혼한 남자 만나는 이제 다른 여자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첩이 이제 이 양첩설이 이제 맞게 되려면은 최경희 장군의 부인이 살아 있어야 되고, 네. 그러고 이제 그 농계님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첩이라는 그 단어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경희 장군의 부인이 사망하고 네. 후처 이제 후처. 후처로 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후처하고 이 첩하고를 조금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첩설도 사실은 조금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광기설도 안 맞고 양첩설도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최경희 장군의 후처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예. 그게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논란거리인지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거리다. 아직은 약간은 논란거리가 네. 있지만 거의 정설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네. 후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기라는 이야기가 퍼진 이유는 어우야담에서 그런 기록들이 나오면서 예. 네, 그런 설들이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근데 최근까지 또 하나 논란이 뭐 농계가 장수 출신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도 좀 상당히 진주하고 논쟁이 좀 있었죠. 과거엔 좀 있었죠. 네, 지금 그건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네. 과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논계님 하면은 진주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에서는 논계님이 이제 남편을 따라 이제 진주로 내려갔고 거기서 외장과 함께 투신하여서 순절한 지역이지 실제로 태어나고 이제 자란 지역은 저희 장수군이 맞습니다. 네. 장수가 낳은 의인 논계 이야기 먼저 살펴봤고요. 좀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네. 예. 자, 그다음 인물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장수 출신이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누구라도 알고 있는 이름이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인물인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출생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거든요. 저희 조선의 이제 조선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인 저희 황희정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의 최장수 재상인 황희정승. 예. 황희정승이 장수 출신이에요? 예. 네. 아니 출생지는 개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출생지는 일반적으로 개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방촌집이나 이제 신도 비문과 같은 기록에서 보면은 아버지 황군서가 이제 장수 현감으로 와 있을 때 이제 이 장수에서 출생을 하였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개성 출생지가 개성으로 돼 있는 거는 당시 이제 외직으로 나와 있던 수령들은 임지 자기의 부임지에서 이제 자녀를 낳아도 그 출생지를 저희 일반적으로 개성 이제 그 당시에 수도였던 개성으로 이제 올리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러한 상례 때문에 장수현에서 태어났지만 공식 기록에는 이 상례에 의해서 개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지는 분명하게 장수현이다. 예. 네. 그리고 그 출생만 장수해서 한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장수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장수와 관련된 기록에서는 이제 황희정승이 이제 태종 때 귀양을 가게 되거든요. 네. 귀양을 가게 돼서 이제 남원부로 이제 귀양을 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남원부 소속에는 이제 장수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에서도 살펴보면은 이제 이제 남원부 장수현으로 귀양을 왔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 이제 자라고 이제 실제 벼슬은 이제 개성과 이제 지금의 서울에서 하지만 이제 귀양을 오게 돼서 이곳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출신은 장수현이고 근데 당시 관례에 따라서 이 개성으로 표기가 된 것뿐이다. 예. 그렇게 올려진 것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데 뭐 그렇게 올려져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개성 출생 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수현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도 학계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 당시의 관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수에서 그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닌 모양이네요. 아직까지는 이 출생지에 대한 네. 논란은 없어서요. 자, 황희정승 어쨌든 이제 장수 출신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선의 명재상이지만 뭐 첫 관직은 고려 왕조에서 시작을 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 확인된 기록에 따르면은 1383년에 사마시 합격하고 1389년에 이제 문과 이제 과거에서 급제한 다음에 성균관 학록으로 이제 처음 임관이 되었거든요. 이제 예. 그렇게 고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선 왕조 들어서 앞서 이제 최장수 재상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태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종까지 지금 재상을 지냈었죠. 예. 네. 근데 중간에 보면 뭐 태조나 정조의 노용을 받아서 파직이 되기도 했었고요. 파란만장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최장수 정승으로서 중용을 받았는데 중용을 받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태조 때와 정종 때에는 이제 자신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파직돼서 이제 관직 생활이 평탄하진 않았는데 태종 때 이 황희정승이 6조 저희가 알고 있는 6조의 판서를 모두 다 거쳤어요. 네. 이런 6조의 판서를 역임하면서 이제 문물의 제도와 정비에도 노력했고 이제 업적들을 많이 남겼고 그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당시 태종의 신뢰를 이제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병조 체계를 이제 체계화하면서 이 태종에 대한 이제 무한한 신뢰를 받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양녕세자 이제 폐쇄자 건에 대해서 네. 태종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반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파주 지역으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되었으나 이제 두 번 이제 다시 유배지가 변경이 되어서 이제 지금의 저희 장수 지역으로 이제 다시 귀향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황희정승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모든 장관직을 다 역임하고 총리까지 예. 그 총리도 가장 최장수 총리를 기록했는데 이 태종 때 파직이 됐다가 다시 이제 중용이 되지 않습니까? 세종에 의해서 중용이 되죠. 예. 네. 이렇게 중용이 되는데 어쨌든 파직까지 당할 정도로 황희정승이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강직함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황희정승 하면 떠올리는 게 좀 너그러운 네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 뭐 그런 황희정승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이렇게 강직했나 봐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황희정승의 강단을 보여주는 이야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 수가 있는 게 조선조의 이제 육진을 개척한 이제 김종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김종서와 관련된 일화를 살펴보면은 이 황희정승의 이제 되게 강직한 이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임금의 총애를 이제 받은 이제 김종서가 상당히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의 때 김종서가 비스듬한 자세로 앉아 있었을 때 이 황희정승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시 병조 판서였던 김종서에게 병판이 앉아 있는 앉아 있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니 의자 다리가 잘못된 모양이다. 어서 고치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말 속에 뼈를 담아서 이제 한마디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충격을 받은 김종서가 이제 의관을 다시 정비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당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황희정승을 무서워하게 된 김종서가 강원도 이제 시찰을 나갔다가 이제 황희정승이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 듣고 꿀을 갖고 오게 돼요. 네. 꿀을 이제 그 당시에 꿀을 이제 선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그것을 받은 황희정승이 이 꿀은 뇌물이다. 네. 이거는 공짜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고 이거를 갖다 주기 위해서 공인을 사사롭게 심부름꾼으로 부렸다라고 역정을 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강직한 네.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뭐 말년에 삽살개하고 눈싸움을 벌인 일화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희정승에 대해서 알려진 이야기가 쳐다만 봐도 동물들은 죽고 사람들은 무서워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이제 모든 이제 관직과 이런 자리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집에서 이제 쉬시고 계신데 이제 삽살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삽살개를 쳐다봤는데 옛날 같으면 이 동물들이 도망가거나 죽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를 똑바로 쳐다있는 걸 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총기가 없구나라고 네.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희정승 관련해서는 유독 야사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야사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소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소 이야기 말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네. 황희정승이 이제 각 육조의 이제 판서들을 이제 권력을 거치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죄수의 인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은 황희정승이 집에 있을 때 황희정승의 처가 배를 갖고 오게 되었어요. 네. 이제 이 배를 갖고 들어와서 그 배를 이제 방에다 뒀는데 이거를 이제 쥐들이 와서 그거를 가져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황희정승의 부인이 이 배가 없어진 것을 이제 알고 그 집안에 있던 종을 의심하게 돼요. 근데 황희정승은 이제 그 쥐가 훔쳐간 것을 알고 이제 쥐가 갖고 간 것을 알지만 이제 이 부인은 이제 이제 종을 의심하게 돼서 계속 네. 이제 추궁을 하니까 이 종이 거짓 자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황희정승이 깨달은 게 의금부나 이런 주요 시설에서 죄인들을 고문을 할 때 이 죄인들이 강압에 못 이겨서 이런 이제 허위 자백을 하겠구나. 네.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거를 깨달은 황희정승이 이 배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죄인들에 대한 이제 인권이나 그런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장수가 낳은 위인들 이게 농계와 황희 살펴봤는데 사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상 다 소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장수와 관련해서 가야문화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좀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오늘 못다한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장수의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여사에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